이것이 한국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 동정이라는 것은 아베 총리의 하루 전체 스케줄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일본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리가 매일 시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정보가 나와 있고 총리 관저나 집무실에서 누구를 만났고 면담을 했는지 등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총리 동정은 단순한 시간표 같지만 때로는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 혹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총리 동정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시민사회에서 지적하게 된 건데요. 바로 19일에 후쿠시마 사고 첫 형사재판에서 도쿄전력 원전 경영진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된 것입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부당하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 하며 성토했죠. 그런데 판결 이후에 일부 네티즌들은 판결이 있었던 오후 1시 이전에 아베 총리의 총리 동정에 뭔가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그날 아침 9시 35분부터 50분까지 오타니 나오토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와 도쿄 지방법원은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장소이기도 하고 당일 있었던 재판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총리와 대법원장이 만나는 것 자체는 대법원을 압박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됩니다. 만약 실제 내각에서 대법원을 압박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점이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억측을 부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은 한국의 대법원이 한 것이며 정부에서는 터치할 수 없는 삼권 분립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무조건 한국의 행정부가, 즉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최근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도 무혐의로 종결되어 버리고 아베 내각에 관련된 불리한 판결은 모두 무죄나 혐의 없음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일본 정부가 법원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아무리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소관이라고 이야기해봤자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원칙 가운데 그것은 불가능하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하지만 일본은 거부했고 수출 규제까지 한 것이죠. 물론 아베 총리가 대법원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일본 네티즌들은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논란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상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의 풀리지 않는 갈등처럼 계속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말입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 도둑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도둑질을 두고 주민들조차 이해가 간다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다름 아니라 일본 치바현입니다. 도쿄 바로 옆에 치바현은 9월 9일에 도쿄 근교를 강타한 태풍 15호로 인해서 아직까지 전기가 끊겨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도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발전기를 훔치는 도둑이 나온 것입니다. 전기 공급이 몇 주간 끊기자 주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에 무더위를 비롯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수 없게 되는 등 굉장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일부 주민 혹은 발전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들에게 팔려고 도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발전기 공장은 태풍 피해로 지붕이 날아가고 수습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둑 사이에 소문이 나서 야밤에 발전기를 훔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기 도둑 외에도 기본적인 절도 범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이 와중에 아베 총리가 치바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가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럭비 월드컵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었던 것이죠. 자민당에서는 럭비 월드컵은 하계올림픽, 월드컵에 이어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참석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주 동안 촛불을 켜고 생활해온 치바현 주민들에게는 겨우 150억 정도만 피해 복구 예산을 해놓고 그저 국제 행사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비친 것입니다. 아베가 트위터에 럭비 월드컵 관련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자 관련 댓글에는 치바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는 웃음이다. 치바 정전, 돼지 콜레라 이 모든 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보다 라는 등의 댓글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전력 복구의 완료는 10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발표도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수해 피해가 잦은 일본의 지방에서는 새로운 태풍 타파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해를 무조건 안 입는 게 최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옆에 치바도 2주간 정전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제주도에서도 태풍 타파로 약 1,300여 호가 정전되었으나 서귀포를 중심으로 300여 호가 전력 복구가 되었고 태풍이 지나면 원활하게 복구할 것이라는 한전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베 내각의 분위기는 개각 이후 더욱 정신이 없는 것 같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쿄올림픽이나 럭비 월드컵과 같은 국제 이벤트로 치적 쌓기에 바쁜 정치인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